그래서 기업들이 L스타를 선택을 할 때 optimal quantity of labor가 이제 최종 노동 투입량이니까요. L스타를 선택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노동의 한계 생산이 시장 임금과 웨이지와 같아지도록 설정을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본의 한계 생산이 이자율 혹은 뭐 임대료 렌탈 레이트가 같아지도록 설정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K스타가 결정될 것입니다. 제 이자율은 혹은 뭐 임대료는 스몰 r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웨이지는 W고요. 우리 앞에 슬라이드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한 가지만 제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은 모두 L스타만큼 노동을 투입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 임금은 W로 주어져 있고요. 자, 그러면 기업이 지급해야 되는 총 인건비, 뭐 노동 비용, 죄송합니다. 노동 비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소리를 질러서 노동 비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업이 지급해야 되는 노동 비용은 얼마일까요? 자, 모두 다른 비용은 부대 비용은 없고 그냥 임금만 웨이지만 지급하면 됩니다. 모두 L스타만큼을 고용하고 있고요. 자, 1인당 얼마를 지급해야 되냐면 W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노동의 비용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 식을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경쟁적인 시장에서 기업들은 어떤 의사결정을 하게 되냐면 웨이지가 노동의 한계 생산과 같아지도록 설정을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L 곱하기 MPL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이게 바로 노동 비용이 되는 것이고요. 이건 이제 기업 시각에서 보면 노동 비용이 되는 것이고, 자, 이걸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 노동을 공급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바로 노동 수입이 되는 거죠. 혹은 보수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팩터 페이먼트와 관련해서 바로 자신들의 몫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팩터 페이먼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L스타 곱하기 W가 바로 여기 면적이겠죠. 이게 바로 노동 수입, 노동 보수, 노동 비용, 노동의 몫이 되는 것이고요. 팩터 페이먼트가 바로 여기 면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본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팩터 페이먼트라고 하는 것과 생산함수의 이제 파라미터, 여기에서는 사실 이제 파라미터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렇죠? 파라미터가 뭐냐면 이런 것들입니다. 알파, 뭐 A 이런 것들이요. K와 L은 사실은 이제 변수잖아요. 변수라고 하고 파라미터는 A, 알파 이런 것들, 변하지 않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모수, 뭐 혹은 파라미터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팩터 페이먼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생산함수가 이렇게 규모 수익 불변 컵 더글러스 생산함수로 주어지면 먼저 MPK를 우리가 구할 수 있었는데요. 자, MPK를 이렇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본의 한계 생산이고요. 자, 이제 자본의 한계 생산을 제가 어떻게 변형하려고 하냐면 자, K를 곱해주고 나눠주고 그러면 이 둘은 똑같아지겠죠. 자본의 한계 생산에다가 K를 한번 곱하고 또 한번 나눠주고 그러면 똑같습니다. 자, K를 한번 곱해주면 여기서 한번 보시죠. K를 곱해주면 K의 알파 마이너스 1승 여기 있는 K의 알파 마이너스 1승에 K를 곱하면 뭐가 되냐면 K의 알파 마이너스 1승에다가 K를 곱해주면 더하기 1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K의 알파승이 됩니다. 그래서 알파가 그대로 내려오고 A 똑같고요. K의 알파 마이너스 1승에 K를 곱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 K의 알파승이 됐고 L의 알파 1 마이너스 알파승은 동일하고요.
밑에 분모 K가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요식에서 요식은 그냥 요 계산만 해준 거예요. K의 알파 마이너스 1승 곱하기 K 이것만 해준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라인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제가 왜 K를 곱해주고 나눠줬는지를 의도를 이제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잘 보시면 얘는 결국 뭐와 같냐면 산출량과 같습니다. Y와 같죠. 그래서 이제 이걸 Y라고 쓰면 알파 곱하기 Y의 K가 됩니다. 이게 바로 MPK가 된다는 것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본의 한계 생산을 이렇게 표현해 봤는데 생산함수가 주어지면 이걸 간단하게 변형을 해서 y 나누기 k 곱하기 알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하고 이제 일맥상통하는 것인데요. 비슷합니다. 정리해 보면 자, 이쪽에서 우리가 계산한 결과가 뭐냐면 MPK는 알파의 y 나누기 자본 스탁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 이제 양변에 k를 곱해주는 거예요. 양변에 k를 곱해주면 좌변은 MPK 곱하기 k가 되고 우변은 k는 이렇게 약분되니까 알파의 k만 남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아까 뭘 얘기했었냐면 기업이 균형에서 노동 투입량을 L스타만큼 선택을 하게 되면 노동 비용이 곱하기 W만큼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쟁적인 시장이라면 웨이지가 노동의 한계 생산과 같기 때문에 바로 이게 노동에 대한 몫이다, 노동의 보수다, 노동에 대해 돌아가는 몫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혹은 뭐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게 노동 비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계산한 것이 이것과 정확히 똑같은데 노동이 아니라 자본에 대해서 계산을 한 것이죠. 보시면 우리가 얻은 결과는 이렇습니다. 자, 왼쪽만 먼저 보시죠. 자본의 한계 생산 곱하기 K가 뭘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거 K스타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업이 최적으로 투입하는 자본 스탁이다. 여기에다가 MPK를 곱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자본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생산에 자본을 투입을 했고 그것에 대한 몫을 생산 결과 지불한 것이다. 자본의 몫이 되겠죠. 자, 자본의 몫이 이만큼인데 그 자본의 몫이 바로 알파 곱하기 y와 같다. 요거 이제 제가 다시 돌아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보시죠. 경쟁적인 시장에서는 노동의 한계 생산은 웨이지와 같고 자본의 한계 생산은 임대료 이자율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앞에 슬라이드에서 렌탈 레이트를 K로 쓰기로 했고요. 시장이 경쟁적이면 이자율과 자본의 한계 생산은 동일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 이렇게 이자율이 결정될 것이고 기업은 자신의 MPK를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얼마만큼의 자본을 투입하는 것이 최적이냐면 이 둘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자본 스탁을 선택하는 것이 최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자본의 몫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자본을 K스타만큼 투입하면 이때의 시장 이자율과 자본의 한계 생산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경쟁 균형에서 컴페터티브 이퀄리브리엄이라는 표현이 사실 더 정확한데요. 경쟁 균형에서 우리가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at K스타에서요. 그렇죠? 왜냐하면 K스타가 아닌 데서는 이자율과 MPK가 서로 다른 값을 갖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K스타에서 우리가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팩터 페이먼트라고 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보면 비용이고 생산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수입이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노동의 자본의 몫이라고 제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한 것 중에 자본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보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